하면 되죠. 예, 인사 먼저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이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점심시간에 또 한두 분 같으면은 1시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겠는데 아유 40명이나 오셨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입만 홀룩 막 하시고 나왔어요. 오시면서 요 꽃 보셨죠? 네. 아까 그걸 보고 계시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게 불도화라고 그러지만은 원래는 원래가 조상은 백당나무예요. 백당나무가 뭘 보고 산수국하고 백당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백당나무는 이파리가 요렇게 각이 졌어요. 손가락 3개마냥. 근데 얘가 지금 불도화가 수국이 보면 이파리가 요렇게 각이 져 있죠. 근데 이렇게 불도하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 있어요. 가에 홍통만 있고. 그거는 원래가 산수국이 조상이고 얘는 백당나무가 조상이에요. 근데 쟤는 하얀 꽃이죠. 저게 벌이 있나요? 나비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왜냐? 쟤는 헛꽃이에요. 석화. 석화예요. 이게 뭐냐면 석녀라 우리 여자 노릇 못하면 석녀 하죠. 쟤도 석화예요. 꽃 노릇을 못해요. 왜냐? 얘는 바로 백당나무나 산수국 보면요 가운데 꽃이 아주 짠짠해요. 잔잔해서 얘들이 벌나비를 못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저 울도의 헛꽃이 가에 이렇게 하나씩 중간 이렇게 삥 돌아가면 꽃이 이렇게 나풀나풀나풀해요. 얘들이 벌나비를 불러오는데 와보니까 가에 발랑발랑 하는 거는 유인하는 꽃이고 진짜 꽃은 가운데 쬐끄만 꽃. 이게 진짜 꽃인 거예요. 지가 벌나비 못 불러들이니까 헛꽃을 거기다가 이렇게 팔랑팔랑 해가며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석화, 석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얘는 그래서 꽃으로 씨로 이 새를 못 이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나 아니면 저기 꽃꽂이 그러면 꽃꽂이를 해야 돼요. 꽃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해서 얘는 다음 때를 이어가야 돼요. 아이고 왕릉 오셨는데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꽃 얘기 먼저 하게 됐네, 그죠? 예. 근데 왕릉에서는 이상하게 저것도 허용이 돼요. 이렇게 아끼다 단풍 같은 단풍도 허용이 돼요. 근데 안 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왕릉에 안 심어요. 네. 은행나무 오늘도 이게 다니시다가 그거 보세요. 왕릉에서는 나무 하나, 돌뿌리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고 이유가 있고 왜 있고 물은 왜 흘러가고 뭐 이런 것까지 왕릉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없구나. 하다못해 얘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조선 6대 임금 단종대 왕릉 장릉입니다. 우리 조선역 왜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주 고생대 아주 선사시대 우리나라 네, 그 나무잖아요. 아마 위에 왕 너무 오래된 그걸 일부러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끝나고 나서 하시고요. 설명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 자, 여기는 조선 6대 임금 단종대 왕릉 장릉입니다. 왕릉이에요. 우리 조선 역사가 햇빛에 바랬다고 그러죠. 햇빛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바르면은 신화가 된다더라. 그 햇빛에 바른 조선 역사 중에 518년 중에 27번 임금 중에 가장 슬픈 임금, 애환이 많은 임금, 조선 6대 임금 단종 임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릉은요 원래가 한양 백리안에 모시는 게 관례입니다. 서울 경기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능행을 가십니다. 변고가 생기죠? 그러면 하루에 대궐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거리가 100리입니다. 영월은 200km가 넘어요. 500리가 넘으니까 첫 번째 관례겠는데요. 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꼭 한마디 태클 걸어요. 수원에는 윤건릉이 있습니다. 분명히 100리 넘습니다. 이래요. 맞습니다. 정조임금의 왕심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화성으로 천장을 하고 도로 건설했죠. 도로 건설을 하고 다리를 만듭니다. 안양의 만안교 만대 편안하다고 이래놓고 하신 말씀 요 정도면은 100리 안에 들어간다. 수원 80리다.
아직도 수원팔 심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여주에서 오신 분들이 여주는 100리가 아니고 200리도 넘습니다 이래요. 그렇죠? 영릉 있잖아요.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맞습니다. 근데 여주 이포나루까지는 배 타고 왔대요. 배 타고 온 거리는 뺐대요. 참, 말쟁이 말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영월은 아무리 그래도 200km가 넘습니다. 500리가 넘으니까 일단 첫 번째 관례겠습니다. 두 번째 관례된 것. 조선시대 왕릉은 약간 언덕이 진 구릉의 못입니다. 요거를 언덕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이라는 건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 생기의 저장 창고거든요. 그러면 단조임금능은 그럼 어떠냐? 역사관 뒤로 올라가든 요 중간에 가면 계단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든 저희 걸음으로는 약 5분가량 걸려요. 그 자리는 해발 270m?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길은 너무 이뻐요. 해도 하나도 안 들고 그늘만 있고요. 지금 요 자리 한번 보세요. 주위에 산을 보면 산 중턱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영월 시내에서 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한 약 해발 100m가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가장 낮은 곳을 되면 이 정도로 여기가 높은데 단조임금능은 여기서도 한 5분 올라가는 해발 270m. 거의 아마 저 충청도 저쪽으로 가면 산꼭대기라고 봐도 틀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정도 높이입니다. 이거 관리 깬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지기, 생기 받는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모셨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관례 벗어난 거. 대부분 왕릉을 가시면요, 우리는 홍살문 앞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봉분, 정자가, 참도, 홍살문 거의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단조임금능은 그렇지 않아요. 능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 신좌을 향입니다. 정자각은 북쪽을 향해 있어요. 능의 옆을 보고 절을 해야 돼요. 참도는 이렇게 꺾어져서 홍살문은 이쪽 입구에 가 있거든요. 관리 깬 거죠. 몰래 안매장한 그 자리에 그대로 왕릉이 조용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례를 깨고 모시게 됐습니다. 슬픈 임금이에요. 태어나실 때 이미 슬퍼요. 어머니가 조선시대 왕비가 40명이나 되지요. 물론 후궁은 셀 수도 없이 많고요. 이 40명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안동권 씨입니다. 현덕왕후 권씨인데요. 단종임금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들어가십니다. 하혈이 멈추질 않았대요. 할머니는 세종대왕 부인이십니다. 수원왕후 심씨예요. 이분은 시문선생 따님이죠. 청송신문입니다. 이분은 단종임금 5살 때 또 들어가십니다. 12살에 왕위에 오르실 땐 아무도 안 계셨단 얘기예요.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고 신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위기다. 누구 입장에서? 훗날 조선 7대 임금이 되시는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전주 이씨가 세운 조선을 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이게 명분이었지요. 난을 일으켰습니다. 개유, 정남. 황보인, 김종서, 민신, 조국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뭐 전에 어떤 연속곡에 보니까 한 70여 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기록을 보면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7명이 죽습니다. 이러니까 단조임금은 내가 왕위에 있으면 사람들은 자꾸 죽어요. 스스로 임금의 자리를 선위하십니다. 기록이 그렇습니다. 상왕으로 창덕궁에 1년을 계십니다. 그때 또 일이 생긴 거예요. 단종임금을 다시 왕위에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사육신의 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말도 없었다고 그러죠. 해보지도 못하고 발각된 병자년에 일어난 옥사, 병자옥사입니다. 이 병자옥사 때문에 단종임금이 영월로 기항을 오시게 됩니다. 1457년 6월 22일 날 한양을 출발해서 6월 28일 청룡포 도착하시는데요. 화양정을 거쳐서 광나루에서 배를 타세요. 여주 이포나루까지는 배 타고 오신 거고요. 여주 이포나루에서 영월을 오시는데 길이 좀 험합니까? 어느 고개 왔어요? 도대체 이 고개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이 드느냐? 그러니까 내관이 그러죠. 노산군께서 넘으셨으니 군등치를 합지요. 아직도 군등치제예요. 노산군이 타던 말에 방울이 떨어졌다. 방울제. 그리고 영월이 가까우니까 아마 무서우셨을 겁니다. 넘어가는 해를 보고 절을 했다. 절배자 배일치제. 올해가 단조임금 승하신 지가 562년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지명을 그대로 탔습니다. 청룡포 갔다 오셨나요? 네. 아, 배 타고 갔다 오셨지요? 네. 예, 청룡포라는 곳은 사실은요, 한문 보셨나요? 풀을 맑을령 물가풀을 씁니다. 근데 그 한문을 보면요, 앞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수변이 다 들어가요. 그 땅 그렇게 생겼지요. 3면은 전부 강이고 뒤에는 봉우리가 6개 66봉이고 배를 타야만 건너갈 수 있는 물이 돌아 나간다.
물돌이동 지형.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요새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이래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지들 지금 지질 배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꼭 한마디 해줍니다. 자유공유하던 하천이 아래를 깊게 파서 구불구불 흘러가는 사행천, 뱀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감입공유하천. 이러면 그제서 이러지요. 이렇게 날라져요. 그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영월이 그렇게 물이 돌아나가는 물돌이동 지형이 많아요. 바로 선돌에서 앞에 마을을 보면 거기도 그런 곳이고요. 우리 한반도 지형도 물이 돌아나가는 감입공유하천 사행천입니다. 뱀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이런 지형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 보호해야 돼요. 왜 그렇죠? 예전에 인제에서 큰 수에 인제가 났죠. 왜 났죠? 구불구불 하던 하천을 쫙 피면서 옆에 뚝을 쌌어요. 근데 큰 비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비가 내가 옛날에 흘러가던 곳을 찾아가서 가느라고 쳐주고 쳐준 자리마다 수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월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감입공유하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영포에서는 사실은 2달밖에 못 사십니다. 큰 홍수가 났어요. 영월은 강이 많습니다. 동강, 서강, 남한강, 주천강, 평창강 뭐 강을 사방 끼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상습 침수구역, 이게 바로 영월이에요. 그래서 영월에 청룡포에서는 2달밖에 못 사십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나서 영월 시내 한복판에 관통헌이라고 있거든요. 영월 동원 객사. 1399년 태조 7년에 진 영월 동원 객사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됩니다. 국가사적 534호. 오래됐다고? 아니죠.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단조임금 사약받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잘 남아 있으면서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관풍원에서 사시다가 1457년 10월 24일 날 유시에 17살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음일기 송화접설 패간잡기 논사록 병자록, 이거는 사실은요 대단한 기록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 쓴 사람들은 전부 그 당대에는 현달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라고 했느냐, 왕방연이 관풍원 대문까지는 왔대요. 사약을 못 드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잔심부름을 하던 복득이라는 사람이 지가 공을 세우려고 단종임금 목을 뒤에서 활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 그래서 그 복득이가 관풍원 대문을 못 나가고 몸에 9구멍에서 피를 쏟고 죽었다. 천벌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딱 뭐라고 돼 있냐, 노산군에게 사살을 명했다. 없습니다. 요게 전부예요. 사약을 내려 보냈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아주 애매해요. 근데 세조대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3년 1개월 23일을 제외하신 분입니다. 요거 날짜 제가 씌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외하신 분을 사약 못 내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복득이가 목을 졸라 죽일 때까지 뭐 했느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에 누군가가 적을 게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거 한 줄 말고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거기다 그러고 나서 59년 동안은 조선왕조실록에 단종임금 이야기는 한자도 없습니다. 1516년이 되지요. 그때부터 기록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영월 사람들이나 우리 야사에 있는 얘기도 조금 해드려야 되죠. 단종임금 그 시신은 강에다 갖다 버립니다. 영월 시내 흘러가는 강이 동강입니다. 청룡포 앞에 흐르는 강은 서강입니다. 두 물이 만나요. 이 자리가 남한강 발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물머리에 버려진 단종임금의 시신을 영월 호장 어몽도는 삼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지요. 위선 피와 오소 감심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내 목숨을 지푸라기 같이 버려서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겠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월업체를 충신의 자손이라고 대접합니다. 저희는. 이 산도 옛날에는 영월엄신의 선산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선산이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쉬고 싶은데 노루가 앉아있다가 인기척이 나니까 도망을 가요. 다른 곳은 전부 눈이 쌓여 있는데 그 자리만 눈이 녹아 있더래요. 잠시 지게를 내려놨다가 좀 더 깊은 산으로 가려고 지게를 들려고 그러는데 지게발이 땅에서 안 떨어지더래요. 여기에 무엇이라는 자리구나. 몰래 안매장한 자리가 바로 지금 능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왕릉은 아니에요. 59년 동안 영월 군민이
보호합니다. 왜냐 그건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영월 군지나 부지에 간혹 영월 군민이 제사 지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한양에서 영월 군으로 발령나는 군수님들 몰랐을까요? 분명히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한 15명에서 16명 가량 되거든요.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1516년 중종 11년이 됩니다. 노산 묘를 찾아서 묘를 수축하고 제사를 지내라. 왕명이 떨어지죠. 그때부터는 몰래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해년마다 이 기록이 나와요. 제사는 누가 지냈고 물먹은 누가 뭐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표석 세웠다 망조석 세웠다 계속 해년마다 할 말이 많아요. 다행스럽게 400년 동안 기록이 있는 거 보면 그래요. 돌아가시고 241년이 됩니다. 숙종 24년 1698년도 신규라는 분이 상소를 합니다. 상소 올린 날이 바로 음력 9월 30일 양력 11월 2일이에요. 그날이 음력으로 하면 날짜가 달라지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11월 2일 양력을 영월군에서는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영월 군민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해요. 그날. 그래서 1698년도 왕릉으로 포구됩니다. 아주 작은 후릉에 예를 모셔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략된 게 많아요. 이딴 능에 올라가 보시거든. 단조임금이 이 능 자체가 전체 규모가 작아요. 아마 태종대왕릉 되면 거의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근데 그 정도로 작은데 그러면 뭐가 없어서 작으냐. 첫 번째 없는 거 이게 봉분이죠. 봉분 밑에 삥 들어가면서 12마리 동물 12지신이 조각되어 있는 병풍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병풍석은 조선시대 생겨난 아주 독특한 양식이에요. 원래가 신라에서 고려까지 넘어오면서는 원래가 옆에 호석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지는 과정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신라왕릉에서부터 조선왕릉까지의 변천사를 다 설명을 해주긴 해줘요. 근데 이게 바로 병풍석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다 그 바깥에 담장같이 생긴 거 용상난간 화강암 장대서 길게 이렇게 가공해서 담같이 한 거 있죠? 이게 용상난간이라고 그래서 임금을 했다는 표시 난간석입니다. 근데 원래 난간석하고 병풍석하고는 사이에 바닥에 돌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치마석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치마 상자 상석입니다. 주름이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거조차 당연히 없지요. 그죠? 난간석 없습니다. 문인석만 있고요. 무간석도 없습니다. 또 없는 게 있어요. 임금을 지내신 분은 호랑이가 4마리, 양이 4마리, 말이 4마리. 근데 단조임금릉에는 석호, 석양, 성마가 2마리씩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 처음부터 왕릉이 아니고 나중에 복위된 추복릉의 전례로 모셔서 그렇지요. 근데 단조임금은 우리는 원래는요 단조임금릉이 영월군민들은 기신제라는 걸 영월군민이 지냈어요 원래. 그러다가 왕릉으로 복위되고 나니까 대동종회군에서 그걸 맡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는 기신제 못 지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너가 기신제 지내라. 우리는 날 잡지. 어떤 날 잡습니까? 공마일. 기신의 휴일이 언제예요? 한시. 한식이 귀신의 휴일 공마일이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조상님 묘에 무슨 짓을 해도 귀신이 트집 안 잡잖아요. 그래서 사초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월군에서는 한식날 왕릉의 재앙을 지냈습니다. 1967년에 단종 문화제를 하게 됐지요. 이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식은 꼭 식목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휴일이에요?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식목일이 휴일이 아니게 되지요.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는 벌려놓고 손님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날짜를 바꾼 겁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 금토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는데요. 한식날 그렇게 재앙 지내던 거를 날짜 바꿨다고 한 몇 년 안 지냈어요. 그 당시 저희 영월 군수님이 처음에는 당연히 뭐 마지막 주 단종문화제 그때 하니까 그랬는데 안 좋으셨던 거예요. 이분 교회 가시는 아주 굉장히 집안 전체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안 되겠든지 제사 지내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한식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몇 년 안 지내다 첫 번째 지낼 때 세상에 비가요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슬부슬 내리고 이쪽에 우리 장판옥에 이분들도 이쪽으로 또 모셔서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 거의 2시간 걸려요. 비가 딱 그치는 건 언제냐?
이쪽 장판옥 제사가 딱 끝나니까 비가 딱 그쳐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쳐다보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군수님 아무래도 단종임금이며 여기 계신 분들이 제사 지내줘서 고맙다 흘리는 눈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3년째 되면서는 괜찮았어. 올해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왕릉에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 하나 풀 한 뿌리 뭐 아니면 저 물 흘러가는 돌 한 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하게 돌 한 개가 이 앞에 돌이 놓여 이 돌은 왜 있을까 한번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왕릉에 딱 보고되고 나니까 뭐가 생겼냐면요. 한양에서 어서 재관이 꼭 와야 되잖아요. 재앙을 지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영월 군을 구로 승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군수는 종사품이니까 구로 승격을 시켜서 종 이품으로 하여금 왕릉에 재앙을 지내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한양에서 누군가 내려와야 되죠. 순시하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임금을 대신해서. 이런 분들이 왕릉에 참배를 안 하면은 일을 시작을 못 해요. 그건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영월은 인구가 4만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작년 12월 30일 날 4만 330명인데요. 올해 지금 4만 명이 무너졌어요. 요 정도로 작아요. 땅은 서울의 1.5배예요. 땅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근데 인구가 4만밖에 안 되는데 영월은 법원, 검찰청, 전문대, 기상대, 통계청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평창, 정선, 태백 사람들 다 영월 와서 일 봐야 돼요. 참 희한한 동네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관장님들이 부임해 오시잖아요. 참배 안 하면 일 시작 못 해요. 1년 정도더라고요. 요즘에는 가실 때 누구나 참배합니다. 근데 한 10여 년, 10년이 조금 안 됐나? 영월 법원장님, 젊은 법원장님 저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그분이 너무 바빠서 그냥 가십니다. 가시다 접촉사고가 납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지요. 전화가 옵니다. 저보고 이 선생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요. 아니요, 군청에 전화하면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이래요. 그때는 저희가 9시에 나오니까 제가 오면서 술 한 병 사고 푸 하나 사고 형한개 사서 정짝하게 9시에 딱 기다렸더니 정각 오셨어요. 참배를 도와드리고 났더니 한참을 계시더니 속이 다 시원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월 사람들은요 12월 31일 밤 12시면은 벌써 참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은 무료예요. 영월 군민은 참배해야 되니까 연중이 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수능 때는 교육장님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 학생들 다 누구나 오건 학부모야 당연히 와야 되지요. 교회 가면 안 올 거겠지요. 나중에 보면요 살금머니 두 분 다 왔다 갔어요. 왜? 불이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들, 딸 큰 시험 앞뒀을 때, 장거리 여행 갈 때, 결혼할 때, 특히 우한들 때 이때는 누구나 옵니다. 근데 이렇게 영월에 장릉에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이걸 얘기를 안 해드리면 사실은요 할 생각을 별로 몇 분만 하지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능에 올라가시면 앞에 정짝하게 가셔도 돼요. 하시는데 우리 원래는 국공은 무릎 꿇고 엎드려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왼손이 올라가고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 오른손으로 딱 공수하세요. 그리고 딱 이렇게 4번 국공 4배 왕릉은 4번입니다. 그래서 꼭 참배하시고 한 가지 소원 비시고 우리 혹시 교회 가시면 묵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참배하시고 장릉 다녀올 왔더니 올 한 해가 참 일이 뭐든지 잘 풀리구나. 요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